네 이놈! 당장 그 쓸모없는 늙은이를 업고 내 집에서 꺼지거라!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살을 내는 듯한 엄동설한 삭풍. 소리보다 더 매서운 고함이 대궐 같은 기와집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립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평생을 머슴처럼 부려먹고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피가 맺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는 젊은이의 절규가 들리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먼 어미를 지게 해지고 정처 없는 천리 길을 떠나야 했던 세상 가장 미련하고도 우직한 효자 돌쇠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저런 멍청한 놈, 제 앞가림이나 할 것이지 하며 혀를 찼지만 돌쇠의 그 무모한 효심이 훗날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을 대반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눈먼 어미의 품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저 악독한 부자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쌀 한 가마니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제한장. 엄동설안의 축객, 사람이 어찌 개만도 못한가. 여러분,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요? 헌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 마을의 유지 최참봉이 딱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이 집 마당쇠 돌쇠 놈 참 진국이었습니다. 황소만 한 덩치의 힘은 장사요. 마음씨는 비단결이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 쓸고 소 염을 쓰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면서도 군소리 한 번 안 하던 놈입니다. 그저 눈먼 호러미 심씨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들어가는 것만 보면 헤헤 하고 바보처럼 웃던 녀석이었지요. 이 모자가 최참봉 댁에 얹혀 산 지가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돌쇠 아비가 빚보증 잘못 썼다. 화병으로 죽고 갈 곳 없는 모자가 이 집 문간방에 들어와 죽어라 일만 해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됐는 게 세상 인심이라지만 최참봉 이 작자는 너무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눈이 어른 허벅지까지 쌓여 문밖 출입도 어려운 날이었지요.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하던 최참봉 눈에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방에 누워있는 심씨가 가시처럼 박혔나 봅니다. 에잉 쯔쯔 밤만 축내는 식충이가 따로 없구나. 야 돌쇠야 내 놈 어미 기침 소리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없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짓지으며 빌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추위에 눈먼 어미를 모시고 나가면 당장 얼어 죽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돌쇠 이마에서 흐른 피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지만 최참봉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시켜 돌쇠의 등짝을 몽둥이로 후려치며 내쫓았지요.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내 집 쌀독이 내 놈들 구휼미독인 줄 아느냐? 썩 꺼지지 못해. 결국 쫓겨난 돌쇠 덜덜 떨며 얇은 배적삼 하나 걸친 어미를 지게 해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터진 집신 한 켤레와 식은 주먹밥 2덩이뿐.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독한 놈 최참봉이 천벌을 안 받으면 세상에 신이 없는 게지. 저 착해 빠진 돌쇠는 이제 어찌 산다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모퉁이를 돌아설 때 돌쇠의 등 뒤에서 어미 심씨가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돌쇠야, 울지 마라. 내 비록 눈은 멀었으나 갈 길은 보인다. 우리 한양으로 가자. 예, 한양이라니요. 거기가 어디라고. 잔말 말고 가자. 내 죽기 전에 꼭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어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과연 눈먼 어미가 이 엄동설 안에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쇠의 험난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제2장. 한양으로 가자.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 받다. 아이고, 쫓겨난 모자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참봉집 대문은 굳게 닫혔고 매서운 칼바람은 숭숭 뚫린 배적삼을 사정없이 파고듭니다. 마을 어귀 다 허물어져 가는 성황당 처마 밑에 겨우 자리를 잡은 돌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 넣어두었던 식은 주먹밥을 꺼냅니다. 제 입에 들어갈 건 없어도 어미 입에는 뭐라도 넣어야 하니까요. 어무이, 일단 이거라도 드시오. 날이 밝으면 아랫마을 김진사댁에 가서 사정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 같으면 그래. 고맙다. 할 어미가 돌덩이처럼 굳은 얼굴로 주먹밥을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돌쇠야, 아랫마을은 안 된다. 우린 한양으로 간다. 예, 한양이요? 돌쇠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경상도 산골짜기인데 한양이라니요? 멀쩡한 사람도 보찜 메고 한 달을 걸어야 하는 천리 길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엄동설안 아닙니까? 어무이 추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게요? 이 날씨에 눈먼 어무이를 업고 한양이라니요. 가다가 얼어 죽습니다요. 죽더라도 가야 한다. 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너는 군말 말고 나를 업거라.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다. 어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순둥이로 살아온 돌쇠, 어미가 저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거역할 재간이 있나요? 다음 날 새벽 돌쇠가 지게 위에 거적을 깔고 어미를 태우고 나타나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네방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저런 돌쇠 저놈이 드디어 미쳤구먼.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눈먼 노인네를 업고 천리 길을 간다고. 쯔쯔. 저게 효도가 아니라 불효여 불효. 가다가 길바닥에서 송장 치우게 생겼네. 지나가던 동네 왈패 놈들은 낄낄거리며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어이 돌쇠, 한양 가서 정승이라도 되어 오려나 보지. 꼴의 한양 구경은 하고 싶었나 보네. 크아하. 하지만 돌쇠는 대꾸 한마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 떨어진 집신끈을 질끈 동여맬 뿐입니다. 퉁퉁 부르튼 발에 피가 배어 나오지만 등 뒤에 업힌 어미가 추울까봐 지게 멜빵을 더 단단히 움켜쥡니다. 가십시다, 어무이. 남들이 뭐라던 지한테는 어무이 말씀이 법입니다. 우직한 황소 같은 돌쇠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등 뒤에 어미 심씨는 품속에 든 무언가를 꽉 움켜쥐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북쪽 하늘을 노려봅니다. 최참봉, 두고 보게. 내 두 다리가 부러져도 이 아이만은 살릴 것이네. 과연 이 무모한 행고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미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걸까요?
제3장 피 맺힌 발자국과 어미의 신통력.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경상도에서 한양까지가 어디 옆집 마실 가는 길입니까? 첩첩산 중 험한 고개만 넘어도 12번입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에 돌쇠의 볼은 쩍쩍 갈라져 터졌고,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엔 동상이 걸려 시커멓게 죽어갑니다. 눈밭 위로 뚝뚝 떨어지는 붉은 선열. 돌쇠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붉은 꽃잎을 뿌려놓은 듯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미련한 효자는 등 뒤에 어미가 깰까봐 신음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냅니다. 어무이 춥지 않으셔요?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나올 갭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으며 문경세제 험한 고개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늑대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어미가 다급하게 돌쇠의 어깨를 칩니다. 돌쇠야, 멈춰라. 당장 그 자리에 멈춰. 예, 아니 어무이,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습니다요. 저기 앞 모퉁이만 돌면 되는데. 아니다. 내 말 듣거라. 지금 당장 오른쪽 덤불숲으로 몸을 숨겨라.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 평소 같으면 순둥이처럼 웃던 어미가 눈을 부릅뜨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어미의 서슬에 눌려 허겁지겁 덤불 속으로 몸을 던져 웅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으르렁. 그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산모퉁이 길 위로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서 시퍼런 불을 뿜는 산군산쥔이었습니다. 호랑이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다행히 바람 방향이 반대인 탓에 으르렁거리며 반대편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오금이 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어무이. 눈도 안 보이시는데 호랑이가 오는 걸 어찌 아셨습니까요? 그러자 심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눈이 멀면 귀가 트이고 귀가 막히면 마음이 트이는 법이다. 저 산짐승의 살기가 바람을 타고 오더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은 서쪽 길은 막혔으니 개울을 건너가자 하여 가보니 원래 가려던 길은 산사태로 끊겨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비린내가 나니 인가를 피하자 하여 돌아갔더니 그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었다는 소문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등 뒤에 어미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눈먼 촌부인 줄만 알았던 내 어머니. 도대체 어머니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이한 능력은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제4장. 여기가 내 집이다. 잿더미 속에서 찾은 비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드디어 한양 남대문이 보입니다. 아이고, 한양이다. 어무이, 우리가 살아서 한양에 왔습니다요. 돌쇠는 다 해진 집신을 끌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단 옷이며 기와집들의 위용이 산골 촌놈 눈에는 그저 별천지였지요. 어무이, 이제 어디로 모실까예? 의원부터 갈까예? 아니면 관하로 갈까예? 하지만 어미 심씨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남산골 끝자락으로 가자. 예, 거긴 다 쓰러져가는 양반들만 산다는 동네 아입니까?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어미가 가라니 갈 수밖에요.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남산골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잡초가 무성하고 기와가 다 무너져 내린 거대한 흉가 앞이었습니다. 30년 전 큰 불이 나 멸문지화 당했다는 그 집터. 검게 그을린 기둥 몇 개만 앙상하게 남은 그곳은 대낮인데도 으스스한 냉기가 돌았습니다. 어무이. 설마 여기 들어가자는 건 아니시지요? 귀신 나오겠습니다요. 돌쇠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데 심씨가 지게에서 내려달라 손짓합니다. 땅을 밟은 심씨,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비틀비틀 폐가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탄 냄새가 가시질 않았어. 심씨는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무너진 사랑채 터를 지나 뒤뜰 장독대 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깨진 기와 조각들이 널려 있는 구석진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녀 심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흑흑. 돌쇠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던 우리 어무이가 양반집 폐가에서 통곡을 하다니요. 한참을 울던 심씨가 돌쇠를 부릅니다. 돌쇠야, 저기 저 검게 탄 소나무 밑을 파보거라. 내 손톱이 다 빠지더라도 저기는 파야 한다. 돌쇠는 홀린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손으로 파내기를 1시간, 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립니다. 썩지 않은 오칠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어무이, 뭐가 나왔습니다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든 심씨.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반쪽짜리 옥패와 누렇게 바랜 상소문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을 전하려 내가 그 모진 목숨을 부지했구나.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저 거지들은 웬 놈들이 남의 땅을 파헤치고 있어. 포졸 복장을 한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는데 과연 돌쇠 모자는 이 위기를 어찌 넘길까요? 제5장. 거지 할매의 호통, 판서 대감을 불러라. 네 이놈들, 남의 집 폐가에서 뭣들 하는 짓이냐? 땅꾼 놈들이냐? 도굴꾼 놈들이냐? 험상궂은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돌쇠가 급히 어미를 등 뒤로 감싸며 외칩니다. 나으리들, 우린 도둑이 아입니다. 이 집 주인의 지인이라 그럽니다.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이 집안 사람들은 30년 전 영모로 몰려 다 죽었다. 당장 저놈들을 포승줄로 묶어라. 그때였습니다. 돌쇠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던 심씨가 갑자기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일어섭니다. 비록 눈은 멀고 옷은 누더기였으나 그 기세만큼은 서슬퍼런 장군감 같았습니다. 멈춰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에 포졸들이 움찔하며 물러섭니다. 심씨는 품속에서 방금 캐낸 상자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반쪽짜리 옥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조판서 김대감을 불러오너라. 내 이 물건의 주인을 만나러 왔다. 포졸들이 미친 할망구 아니냐며 비웃으려던 찰나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화려한 가마 행렬이 멈춰섭니다. 무슨 소란이냐? 가마 문이 열리고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험 있는 노인병 조판서에 내립니다. 귀찮은 표정으로 다가오던 판서 대감의 눈이 심씨가 들고 있는 옥패에 꽂히는 순간 철렁 대감의 손에 들려있던 부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저것은 설마 형수님, 자네가 심씨 형수님이란 말인가?
판서 대감은 체면도 잊은 채 흘바닥에 무릎을 꿇고 심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30년 전 그 난리통에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살아 계셨군요. 이 불충한 시동생을 용서하십시오. 알고 보니 돌쇠의 어미 심씨는 3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충신 조 대감의 아내였습니다. 뱃속에 아이 돌쇠를 가진 채 간신히 탈출하여 신분을 숨기고 머슴살이를 하며 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심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대감의 어깨에 기대어 통곡합니다. 서방님, 제가 우리 가문의 씨앗을 지켜왔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조 대감의 핏줄입니다.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 내가 양반집 자손이라고 해? 그람은 우리 어무이가 마님이었단 말입니까? 거지꼴을 한 모자 앞에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 지나가던 백성들도 몽둥이를 들었던 포졸들도 모두 입을 떡 벌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를 개 취급했던 놈들을 혼내줄 차례입니다. 이제 돌쇠, 아니 조 도령의 통쾌한 응징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제6장. 금이환양 내 이놈,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느냐.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야, 저기 봐라. 원님 행차보다 더 큰 행렬이 들어온다. 붕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으리으리한 가마와 수십 명의 포졸들이 마을 어귀로 들어섭니다. 가장 놀란 건 최참봉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귀한 분의 행차신가. 내 당장 나가서 맞이해야지. 최참봉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아부 떨 준비를 한 것이지요. 비천한 시골 구석에 이리 귀하신 나으리가 왕림하시니 영광이옵니다. 굽어 살피소서. 그때 화려한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 관복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사내는 엎드려 있는 최참봉의 상투끈을 지그시 밟으며 낮게 읊조립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최참봉이 힐끔 고개를 드는데 어라,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황소 같은 눈매, 우직한 턱. 설마, 아니. 내 놈은 돌쇠. 내 이놈, 어디 안전이라고 함부로 이름을 놀리느냐. 나는 조정의 명을 받고 내려온 조자어 선달이시다. 돌쇠. 아니, 조선달의 호통의 최참봉은 히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까지 지리는 꼴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습니다. 조선달은 당장이라도 최참봉의 주리를 틀고 싶었으나 그때 가마 뒤에서 곱게 차려입은 노마님 심씨가 걸어 나옵니다. 눈은 여전히 멀었으나 그 얼굴은 온화한 보살님 같습니다. 아가, 그 사람을 벌주어 무엇하겠느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다만 그가 가진 넘치는 재물은 본래 주인인 소장농들에게 돌려주는 게 이치에 맞을 것이다. 어미의 말에 조선달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무이. 아니, 어머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결국 최참봉은 관하로 끌려가 그동안 착복한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곤장 10대를 맞은 뒤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재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졌고
조선달과 심씨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얼씨구, 돌쇠가. 아니, 조선달님이 최고시다. 효자가 하늘을 감동시키니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네. 그날 밤 조선달은 다시 한번 어미를 등에 업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업혔지만 어미의 등은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고생 끝입니다. 부디 오래오래만 사십시오. 오냐, 내 아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던 머슴 돌쇠의 우직한 효심.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눈먼 어미를 업고 천리 기를 이야기였습니다.